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half wave rectifier, 그러니까 반파 정류기를 했었고, 제가 또 지난 시간에 그 반파 정류기를 합쳐서 전파 정류기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런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 연결을 하면 그 전파 정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그리고 이 리플 자체가 제가 한 번만 딱 써보면 V 리플 전압이 2분의 1의 전파는 RL의 로드의 저항에 C1의 주파수 F인의 최대 피크 전압에다가 전파 정류는 2배죠, 그죠? 다이오드의 온 전압에 해당되는 그걸 빼준 전압의 2분의 1 해준 거. 반파 정류는 뭐였습니까? 반파 정류기에서 리플은 뭐였죠, 여러분? 2분의 1이었고 여기 이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플 전압의 의미가 우리가 AC가 있으면 이렇게 반파인 경우에 요래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고 해서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의 값이 우리가 VR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자회로에서 DC 전압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DC 전압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DC 전압 소스로 이런 정류 회로는 출발이 되는 회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이오드하고 저항의 연결 이런 것들도 했었고, 이제 다이오드와 그다음에 커패시터와 연결 또 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볼티지가 전압이 2배로 되는 그런 회로가 이 회로입니다. 보면 커패시터에다가 이제 요 다이오드를 연결을 한 거를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커패시터를 연결한 것만 먼저 생각해 보면, 커패시터를 V인을 교류 전압이 나와서 이렇게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V 아웃을 해보면 V인이 입력 전압이 쫙 높아진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플러스가 쭉 많아지면 여기 플러스 쫙 쌓입니다. 플러스 쫙 쌓이고 반대편에 마이너스 쌓여서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하나의 차지가 Q는 CV 관계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C를 하나를 더 연결해 봅시다. C를 더 연결해 보면 이렇게 딱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보면 여기 C1이고 얘가 C2다. 그럼 V인하고 Vout이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 쌓인 차지가 Q입니다. Q인데 Q는 CV 관계입니다. Q는 CV인데 여기 쌓여 있는 차지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3개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3개 되고 이게 마이너스 3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올렸을 때 전압을 쭉 올리면 플러스 차지가 쫙 모이고 3개, 4개, 5개, 6개 되고, 그러면 똑같은 양이 반대편에 있어야 되니까 전압 올릴 때 플러스 증가할 때 마이너스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도 3개, 4개 하는데 이 차지가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차지가 여기 3개면 여기도 3개, 마이너스 3개면 여기도 마이너스 3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걸린 전압은 보면 C1에 이게 C1이죠. C1에 델타 V 인과 마이너스 V 아웃이면 V 인과 V 아웃의 차이는 이 커패시터의 C1에 걸린 전압입니다. 요 전압은 이 자체가 델타 Q거든요. 같은 차지거든요. 같은 차지가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델타 Q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C2의 델타의 V 아웃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패시터 두 개로 연결되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V 아웃이 되는 이제 땀이 많이 나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델타 C1에 델타 V in 마이너스 C1에 델타 V 아웃 해서 이제 C2의 델타 V 아웃이고 이제 C1의 델타 V in은 C1 더하기 C2에 여러분 그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그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은 거의 같죠, 그죠? 그래서 델타 V 아웃은 델타 V 아웃은 이걸 넘겨서 C1 더하기 C2 분의 C1의 델타 V in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력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출력 전압의 변화가 요만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V인이 있을 때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고 C1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D1이죠. D1이고 V 아웃입니다. V 아웃이고 여기 C1입니다. 입력 전압이 V인이 T에 V가 V인이 이렇게 되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래 입력이 되면 요 C1이 전압이 높아지면 C1이 전압이 높아지면 이 좀 높아지면 여기가 높아졌을 때 요 D1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전압이 좀 높아지면 여기도 전압이 같이 높아지죠, 그죠? 높아지면 여기 다이오드 어떻게 됩니까? 턴 온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 봐요 한번. 차지가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 차지가 모이고 차지가 반대편 모이고 요 사이에 전압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V 아웃은 증가합니다. V인이 늘어나면 V 아웃은 증가하는데 V 아웃이 증가하면 다이오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노드가 전압이 높아지면 여기 딱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이오드 절로 흘러버리면 여기 V 아웃과 그라운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탁 돼버리죠, 그죠? 여기 탁 돼버리면 쇼트가 탁 돼버립니다. 그 얘기는 얘가 전압을 아무리 올리면 올릴수록 다이오드는 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켜지면서 그냥 V 아웃은 그라운드로 그냥 딱 잡혀버립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여기 인이 있으면 여기 전압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 생각해봅시다. 많이 올라가면 여기 분명히 플러스 전압일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라운드니까. 그럼 얘가 턴온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이오드가 온이 되버리면 쇼트죠. 그죠? 쇼트가 되버리니까 전압이 플러스가 많이 됐을 때 다이오드가 쇼트가 되니까 여기 출력은 그냥 그라운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최대치가 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0이다 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0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력 0이다가 0인데 이게 최대치 같죠, 그죠? 최대치 같은 0인데 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이오드가 여기서 만약 전압이 더 떨어지면 얘가 다이오드가 온이다가 여기 아노드 쪽이 전압이 떨어지면 다이오드 어떻게 됩니까? 켜집니까? 꺼집니까? 꺼지죠. 그 꺼지면 여기 다 꺼지면서 그냥 C가 연결되는 거 똑같죠. 그죠? 그러면 보면 V인이 들어왔을 때 이 사이에 관계가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압 차이만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따라가죠. 이렇게. 왜냐하면 다이오드는 오프가 돼 있으니까 회로적으로 이게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이 전압이 그냥 컨스탄트 전압이 같이 왔다 갔다 되니까 출발이 VP가 아니라 0으로 탁 떨어져서 이 모양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플러스 VP에서 마이너스 VP 그림이었는데
여기 최대치가 됐을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쭉 그림을 따라가니까 그대로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C가 그대로 직렬 연결된 상태에서 내려가니까 이 밑에 최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VP에서 마이너스 VP가 플러스 VP가 0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VP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VP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피크 전압 자체가 플러스 VP 마이너스 VP가 피크였는데 0에서 마이너스 2VP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2배의 볼티지가 더해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요거를 다르게 다이오드를 반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V인의 C에 V 아웃입니다. 이렇게 C1입니다. 이렇게 다이오드 반대로 했죠, 그죠? 다이오드 반대로 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얘가 스위치가 ON이 되려 그러면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입력 전압이 다이오드 ON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압이 음이 돼야 됩니까? 양이 돼야 됩니까? 음이 음으로 쫙 떨어지면 그라운드에서 쭉 이런 방향이니까 ON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얘가 음으로 내려갔을 때 얘가 쇼트가 되니까 음일 때 얘가 그라운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T에 대해서 V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플러스 VP에 되어 있으면 여기에 얘가 음일 때니까 이제 최대치 보면 요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요때 0일 거다라는 겁니다. 요때 0이면 양일 때 그대로 따라가고 0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위치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온이다가 얘가 조금 올라가면 얘가 오프가 되면서 그대로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럴 겁니다. 그러면 0에서 2VP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VP로 왔다 갔다 되니까 결국 얘는 양의 방향에 그 볼티지가 되어서 이런 회로 자체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보면 얘는 지금 교류잖아요, 그죠? 0에서 2VP인데 여기다가 이 최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회로인 우리가 예전에 피크 디텍터 있었죠, 여러분.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를 이제 입력을 V인을 넣어주면 V 아웃은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피크 디텍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에서 2VP로 된 데다가 얘를 연결을 하면 피크 디텍터를 연결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연결하면 앞에 단하고 뒤에 단하 피크 디텍터를 연결하면 결국 이제 전압이 올라가서 계속 피크 전압을 치게 되니까 여러분처럼 요 그 마이너스로 이제 플러스로 0에 플러스 2VP에서 마이너스 VP를 0에서 2VP로 바꿔주는 회로에다가 보는 것처럼 피크 디텍터를 달아주면 얘가 결과적으로 플러스 2VP가 직류로 나오게 되는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피크 디텍터다, 볼티지 더블러다라고 표현합니다. 볼티지 더블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볼티지가 전압을 2배로 DC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그 장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전압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 회로의 응용이라 볼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이오드 자체가 일정 이상 전압이라면 다 켜집니다. 켜지니까 땀이 너무 난다. 이거를 리미팅 회로에도 이제 쓰는데요. 자, 봐요 한번.
자, 리밋 소리는 한번 읽어볼래 한번 이렇게 소리 시작.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리미팅 서킷이라는 것이 이제 보호회로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Vin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다이오드 커넥션 아이고. 다이오드 커넥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V는 이렇게 되어 있고 D1이 되어 있고 R1입니다. 자, V 아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이오드가 D1이 켜지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력 전압이 D1이 켜지는 조건 분명히 켜지고 꺼지고 두 가지일 텐데 D1이 켜질라 그러면 입력 전압이 어떻게 되면 D1이 켜지겠습니까? 양이면 되겠죠. 아, 양이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Vin이 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이 되면 다이오드가 꺼지겠죠. 그래서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이오드가 턴온 전압이 있을 때 Vin이 V 다이오드의 온 전압보다 높다 할 때는 얘가 바로 쇼트가 되는 게 아니라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Vin에 대해서 이렇게 R1이 있으면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이 거의 바뀌지 않는 컨스턴트 볼티지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의 D의 온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Vin이 이제 요 VD 온보다 VD의 온보다 클 때는 VD 온으로 그냥 출력 전압이 같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때는 VD 온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VD의 온 되고 그다음에 Vin이 VD 온보다 작을 때 전압이 작으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VD가 작으면 Vin이 작으면 다이오드가 어떻게 되죠? 온입니까, 오프입니까? 얘가 오프가 딱 되죠, 그죠? 이거 작으면 오프가 되면 채로가 떨어지죠. 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냥 인에 대해서 R1이 지나서 V 아웃인데 우리가 전압을 잴 때는 항상 얘가 임피던스가 무한대다라고 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을 보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 여러분 예전에 전압을 잴 때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무한대가 돼야 되고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럽니까? 0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전압을 딱 재고 싶을 때 내부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게 내부 저항이 무한대인 거하고 R1하고 비교해 보면 R1 플러스 내부 저항 분의 내부 저항이 입력이 되니까 이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지 V 아웃이 V인이랑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잴 때 얘가 이제 이런 경우는 R1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다 가정하기 때문에 Vin이 V 아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Y는 X 그래프가 같죠, 그죠? Y는 X 그래프 같으니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입력의 출력에 대해서 이렇게 리미트 되는 그래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포지티브 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리미터 회로가 됩니다. 양의 방향으로 리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어스 전압을 이제 해보면요, Vin에 대해서 바이어스 전압을 이렇게 하나 해주면 V 아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R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여기 이제 V에 B1으로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다이오드 1으로 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 붙인 거 요거 차이밖에 없죠, 그죠? 이래 되면 요 조건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요 조건이 달라져서 Vin이 요 VB1하고 더한 값 VD
D의 on 더하기 V의 B1 이래 돼 있을 때는 얘가 컨스턴트 볼티지 되니까 요게 V인에 대해서 R1의 컨스턴트 볼티지하고 바이어스하고 V의 다이오드 온과 V의 B1 이렇게 돼서 V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출력 전압이 V 아웃이 그냥 VB1 더하기 V의 D의 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V인이 VD on 플러스 VB1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 전압이 입력이 작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로가 끊어집니다. D1이 오퍼가 되면서 끊어지니까 여기 전류 안 흐르니까 결국 V인이 V 아웃과 같을 겁니다, 그죠? 네. 생각을 하면서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럼 여기는 V 아웃이 그냥 V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 있고 V인에 대해서 V 아웃이 VB1 더하기 VD1 여기에 VB1 더하기 VD1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갖고 그저보다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전압이 V의 D1에 플러스 B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컨스턴트 볼티지를 이렇게 하니까 위쪽을 막았죠, 그죠? 요 입력 전압이 커져도 출력 전압이 이 이상 커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를 이제 다르게 그림을 표현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R1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 다이오드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 바이어스 전압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경우 V의 B2에 V의 D on을 했을 때 V out의 R1이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다이오드의 방향이 반대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바이어스 전압이 반대거든요. 이때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다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결과는 이제 반대편으로 마이너스의 V의 D on 마이너스 VB2 여기까지가 지나가면 이렇게 리미트고 그 다음에 요보다 클 경우는 V인에 대해서 V 아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다이오드를 위에 같이 연기를 하게 되면 요 위에를 미믹하는 거고 반대로 가까이 주면 밑에를 미믹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우리 그림을 그릴 때 두 개 합해 보자. 그렇게 해서 V 인에 대해서 R1에 T1에 V의 B1에 V의 B2에 D2다 V 아웃이다 이래 돼 있으면 인의 V 아웃에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VB1이 여기 VB1에 더하기 V 다이오드 온이고 요 밑이 요 VB2 마이너스 VB2 마이너스 VD 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얘가 딱 전압을 딱 조절할 수 있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느 일정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다이오드 쓰이겠죠. 다이오드 몇 개만 더하면 저런 리미트 할 수 있는 회로가 있다는 얘기는 그 뒷단에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갔을 때 걔가 상하는 거를 막는데 보호회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보호회로가 항상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렇고 항상 예상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 이제 비슷한 응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준 게 이제 그림이 보면 여러분 보면 V인에 대해서 R1이고 4V, 6V에 있는데 0.7V 돼 있죠, 그죠? 양의 방향으로 4.7V, 0.7V로 계산했을 때 4.7V고 음의 방향으로 6하고 0.7을 더해서 마이너스 6.7 사이에 입력 전압을 이렇게 넣었을 때 파형이 위에 잘리고 밑에 잘리는 이런 형태의 파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다이오드 2개 쓰고 4V 쓰고 6V 쓰고 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란 거를 우리가 쓰면 이걸 손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너 다이오드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너 다이오드란 게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제너 다이오드 시작. 제너 다이오드의 역방향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를 제한 전압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제너 다이오드란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다이오드냐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VI에 있어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역방향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고 순방향일 때는 이렇게 쫙 흐른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다이오드잖아요, 그죠? 요게 한 0.7V 되고 나머지는 요거 역방향으로 해도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일반적인 다이오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막지한 전압을 걸면 우리 생각해 보면 무지막지한 전압을 걸면 얘가 그래도 계속 저런처럼 남아 있을까요? 무지막지하게 높은 전압을 걸면 얘가 펑 터지면서 전류가 확 흘러버릴 겁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거든요.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거는 지난번 PN 다이오드 얘기할 때 이게 차지가 우리가 흘러가는 쪽이 아니라 공핍층이 생기면서 공핍층이 넓어지면서 차지 입장에서는 진공이 생기는 거거든요. 진공이 생기는 거와 유사한데 여기서 제너 다이오드는 여기서 이 브레이크다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팍 터져서 이렇게 전류가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을 우리가 V에 Z, D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제너 다이오드. 그러니까 여기서 역방향에 일어나는 겁니다. 역방향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한쪽에서 이 순방향은 0.7V고 역방향에서는 이게 컨트롤 가능하게 이렇게 역방향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회를 한번 봅시다 한번. 이게 제너 다이오드인데 이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에다가 여기에 이런 걸 표시해 놓습니다. 이렇게 간 모양의 이걸 딱 해놓거든요. 이걸 제너 다이오드인데 왜 가시락 이상한가요? 뭐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TV 노래 그죠 노래. 야, 저기 표시가 이렇게 원래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자 일반 다이오드를 보면 이게 V인이 양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이 됐을 때 쭉 이렇게 가면 이게 양이니까 제너 다이오드 2는 어떻게 됩니까? 순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순방향 온 되죠, 그죠? 온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너 2는 역방향이니까 일반 다이오드라면 흐르지 말아야 되죠. 자 다음에 V인이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는 쭉 가다 보니까 역방향이잖아요, 그죠? 역방향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오프죠. 여기는 역방향이면 절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아쉽게도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가 하나가 항상 오프죠,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흐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회로적으로 완전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양일 때 쉽게 생각해서 쭉 가서 위에 게 제너럴 2가 쇼트가 되죠, 그죠? 쇼트가 되면 여기 역방향인데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브레이크다운이 확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 브레이크다운 확 일어날 수 있으면 그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거의 컨스턴트한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탁 흘러버리면 전압이 전류가 많이 흘러도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 되니까 이게 전압이 더 높아지면 제너 다이오드가 탁 터지면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래 되는 거죠. 양일 때 V인에 대해서 Vout이면 양일 때 얘가 펑 터지지만 증가하다 같이 스위치가 오플 증가하다가 이제 쭉 증가하다가 요 제너 다이오드가 딱 브레이크다운 되는 지점 거기서는 얘가 일정한 전압이 되는 탁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압이 V 제너 다이오드 2의 온 전압에다가 더하기 V의 제너 다이오드 1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브레이크다운 전압입니다. 브레이크다운 전압. 제너 다이오드 1의 브레이크다운 전압 거기 더하기 얘 온 되는 전압을 합한 거에 요 이상을 지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이번에 여름 또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서 보면 자 이 제너 다이오드가 지금 이래 된다 그랬죠. 열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역방향일 때 이게 딱 되잖아요. 근데 역방향일 때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흘러도 전압은 별로 변화가 없죠. 그죠? 전압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전류 확 흐를 때 얘는 컨스탄트한 볼티지 소스의 V의 제너 다이오드 2로 컨스탄트 요 브레이크다운 전압에 해당되는 볼티지 소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흐를 때는 이쪽을 따르고 이렇게 흐를 때는 이쪽을 따라서 반대편 제너 다이오드가 컨스턴트 볼티지처럼 작용하니까 여기 보면 요 반대편은 이렇게 딱 되어서 요거는 V의 제너 다이오드의 1의 온 더하기 V 제너 다이오드 2의 브레이크다운 전압 요 두 개 합한 거에 마이너스한 것이 요 음의 방향의 리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위아래 전압을 이렇게 커팅 딱 해줘서 이 이상을 못 넘게 하고 아래를 못 넘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4V의 컨스턴트 전압을 다이오드 이렇게 연결해서 위를 맞춰주든가 그다음에 다이오드 이렇게 연결해서 컨스턴트 전압을 열에 맞춰서 밑을 맞춰주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 회로의 단점이 뭐냐면 4V, 6V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4V, 6V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회로를 아이디어를 보완한 게 뭐냐면 제너 다이오드 두 개를 하면서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이오드로 이게 위에 게 온이 됐을 때는 왼쪽 회로를 따라서 밑에 게 역방향 브레이크다운 전압에 의해서 얘를 컨스턴트 볼티 4V짜리를 사서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를 붙여놓으면 이 밑에 위에 거를 자르는 데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커넥션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밑에 거는 이제 순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V에 해당되는 것이 반대편에 제너 다이오드의 브레이크다운 전압에 해당되는 것이 컨스턴트 볼티지로 생각해서 요 한 회로로 요 두 회로의 어려움을 일소한 거죠. 일정한 전압 두 개도 필요 없어졌고 다이오드도 두 개는 맞는데 요 회로 하나로 요 전압 두 개를 선택하면 이제 손쉽게 위에를 리미팅 딱 할 수 있는 회로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정한 전압을 만들어 주는데 또 다이오드 회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리미팅 회로 아까 볼티지 더블러 했었고 지나서 안 되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원래 페이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응용이 이제 우리가 쓸 때 볼티지 레귤레이션에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써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조정해 줄 때 이제 쓰는데 이제 방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게 V인에 대해서 이제 R1 이렇게 저항을 해주고 출력이 Vout인데 요 사이에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 D1에 이걸 제너 다이오드라고 방금 했었죠, 그죠? 이걸 딱 달아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게 역방향의 그 컨스턴트 볼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방향일 때는 이 여기 입력을 봤을 때 V인에 대해서 V인이 V 다이오드 1의 on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클 때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냥 다이오드를 생각해서 R1에 여기다가 컨스턴트 볼티지 해주고 V 다이오드 on 이래 될 거고 V 아웃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V 다이오드 on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일정한 전압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V 아웃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되고 V인이 V 다이오드 on보다 적을 경우 마이너스 V 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이게 이제 이게 오프가 되니까 아까 입력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요 앞부 잠깐만요. VD1에 다이오드 방향이 방향 반대다, 그죠? 여기 다이오드가 이 온이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 표현 잘못했는데 요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전압이 높아서 제너 다이오드 브레이크다운 전압 이겁니다. 제너 다이오드. 그러니까 이게 그 전압이 높아지면 내가 그 브레이크다운 이라는 온이 되죠, 그죠? 역방향일 때. 근데 이 전압은 요 제너 다이오드 1으로 우리가 정해 되거든요. 정해 되니까 그래서 이게 V 다이오드 온이 아니라 V 제너 다이오드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압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일정한 이상이면 항상 전압이 같구나 이렇게 요 상에서 전압이 같습니다. 같은데 만약에 여기 입력 전압이 좀 변한다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변한다 그랬을 때 이 출력 전압이 과연 얼마나 변할까? 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입력 전압이 이 상태에서 얘네 변해도 위아래 변해도 얘 전압 출력은 거의 같죠. 거의 같으니까 요게 변하는 율이 이 다이오드의 그 일반 그 온이 되었을 때 역방향으로 온이 되었을 때 그 변화 이게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는 지난번 그 다이오드 세 개를 0.7, 0.7로 직렬 연결해 놓고 얘가 전압이 3V에서 3.1V 늘었을 때 얘 전압 출력 전압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했었는데 비슷하게 얘를 이제 온이 되었을 때 얘가 온돼 있으면 얘를 작은 저항으로 스몰 리지스터로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몰 시그널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얘를 V인이 충분히 클 때 R1하고 이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작은 저항으로 우리가 RD로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이제 V 아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스몰 시그널 저항입니다. 얘를 스몰 시그널 저항, 스몰 시그널 리지스턴스 라고 했을 때 이제 출력 전압 V 아웃은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R1 더하기 RD의 V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제너 다이오드가 이제 온 되었을 때 이 저항 영역이 1에서 15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에 15옴 정도 된다 그러니까
R1을 한 1kΩ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1kΩ이라 그러면 한 100분의 1 정도? 요 100분의 1kΩ이면 1kΩ 더하기 1옴 1옴 그러면 뭐 1000분의 1이네 그죠? 그럼 1000분의 1이면 1V 바뀌면 출력은 1mV 정도 바뀌는 그런 좋은 그런 전압 제어기가 되겠죠. 볼티지 레귤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거를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으로 생각하는 델타 V인에 대해서 델타 Vout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텐데 이걸 우리가 라인 레귤레이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입력 전압에 대해서 입력 전류에 대해서 입력 로드의 전류에 대해서 출력 전압 이걸 우리가 이제 로드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지난번에 다이오드 3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저항을 이렇게 100ohm짜리 해 놓고 여기 3V 했을 때 100ohm 정도 했을 때 여기다 휴대폰을 딱 달았을 때 휴대폰 이렇게 달았을 때 휴대폰에 여러분 그때 계산하는 게 뭐냐면 0.8을 8로 계산했었죠. 그죠? 그럼 이제 0.8, 0.8, 0.8인데 0.8 하면 다 세 개 합치면 2.4V인데 2.4V에 해당되는 그 휴대폰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얘 2.4V다 라고 했는데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여기 전압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죠? 반만 그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전압이 조금 커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류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전을 많이 한다고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줄겠죠? 이게 줄으면 요 사이에 근수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이 줄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제 컨스턴트한 볼티지 소스가 있을 때 내가 딱 달아주니까 그 전압으로 전류를 빼면 전류를 빼는 양에 따라서 전압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를 우리가 충전기에서 보면 별 변화가 없으면 좋은 충전기죠. 아이패드를 붙였다가 아이폰을 붙였다가 조그만 뭐 건전지를 붙였다가 해도 전압이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전류가 나갈 때 이걸 IL이라 그럽니다. 이제 로드의 저항이죠. 로드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 전압 Vout이 있으면 Vout이 있으면 이 Vout이 전류가 로드 크면 클수록 Vout이 커지는 경우를 얘를 우리가 로드 레귤레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드의 그 양에 따라서 출력이 되고 이 다이오드의 그 저항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relatively constant output이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전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자 다음에 그 외의 다이오드를 이제 한번 보면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광선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보면 여기에 C하고 L을 딱 경량 연결해놨습니다. 경량 연결해놨으면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LC 공진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LC 공진회로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날 때 보면 요 다이오드 한 개가 이제 입력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안테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올 때 반을 딱 잘라서 요 위에 것만 통과시키는 해서 이제
사람이 듣기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주파수, 이게 작은 되게 높은 주파수인데 요 그 사람 목소리가 합해져서 저주파에 고주파, 반송파가 섞여 있는 그런 파의 파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어폰에서 이게 그 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AM 방식의 라디오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가 회로의 그 공진 회로에다가 이 간단한 겉보기에 손쉬운 정류 회로를 딱 붙여주면 얘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여러분 알겠지만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게 이제 공진 주파수잖아요, 그죠? 공진 주파수를 L과 C를 조정을 해서 이 그 공진 주파수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라디오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은데 피에소 언제 들어왔습니까? 피에소 예? 실험할 때 실험할 때 무슨 실험이요? 디지털 시스템? 거기서 이걸 했었어요? 피에소 소리 내기 피아노 건반? 그게 있어요? 코딩한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박스 중에 소자가 피해자 소자가 있었어요. 소리 내는 소자가 있었을 거 안에? 그 디지털 회로 실험에서요? 오, 복학생들은 아직 안 배우는 모양이에요? 2학년 2학기 회로 실험.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 장비에 피에소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구나. 피에소라고 있는데 이제 피에소가 여러분 그 경험을 피에소 있는데 피에소 회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피에소거든요. 피에소 재료인데 자 이걸 보니까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보여요, 여러분? 요상한 지금 회로 기호로 되어 있는데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 축전기. 요거 중간에 네모 빼면 축전기처럼 보이잖아요. 요거 중간에 네모 빼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축전기죠. 그죠? 그럼 요 안에다 뭘 넣어놨습니까? 유전체를 딱 넣어놨거든 이렇게. 그래서 딱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얘를 사실은 양쪽에 전극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AC 전압을 걸면 V를 걸면 이제 그런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피에조라는 성질이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생긴다는 얘기는 얘가 길이가 짧아지고 늘어나고 합니다. 길이가 늘거나 줄거나 합니다.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압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니까 전압을 높이면 늘어나고 낮추면 줄어들고 하니까 얘를 AC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여기 판을 널찍한 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행판 축전지기는 한데 여기서 이만한 판에다가 이 금속판입니다. 금속판에다가 여기 피에소를 올려놓고 피에소 막 올려놓고 여기에 전극을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밑에 거하고 이제 AC를 딱 걸어주면 요 사이에 이게 피에소거든요. 여기 피에소입니다. 자, 피에소면 전압에 의해서 얘가 하게 되면 얘가 위에 그 층이 여기 전극이 얘가 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코일에 이제 코일을 여러분 그 하나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 이제 여기 자석이 있으면 N, S가 있고 여기 이제 교류를 달아주면 작은 이렇게 코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 교류를 걸어주면 얘가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이 되는데 작은 자석이 하나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C 전압이면 NS가 생기면 여기 자석 때문에 힘을 밀고 당기고 하겠죠, 그죠? 밀고 당기고 하면
전자석 요 위에 자석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전자석에다가 비닐을 붙여놓으면 종이를 붙여놓으면 종이가 떨겠죠. 그렇죠. 소리라는 거는 떨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일에 어떤 얇은 막을 종이를 붙여서 자석 근처에서 떨리면 소리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코일이고 여기는 피에조라는 물질이 있어서 여기에 막에다가 양쪽 전압해서 Ac를 해주면 떨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코일인 경우는 임피던스를 우리 저항을 생각해 보면 그냥 순수 DC로 생각해 보면 저항이 큽니까 작습니까? 코일은 여러분 코일 감은 거는 그냥 생각했을 때 도선으로 감은 거잖아요. 걔는 저항이 큽니까 작습니까? 저항이 작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AC 입장에서는 저항이 작습니다. 얘는 지금 이 두 개의 커패시터라고 그랬죠. 커패시터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커패시터 사이에 들어있는 거는 저항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러면 같은 H를 걸어줬는데 얘는 코일인 경우는 임피던스가 낮고 표현해보면 제가 저항을 임피던스 표현했습니다. 임피던스가 낮고 얘는 임피던스가 크죠? 그럼 얘 둘 사이에 생각해보면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거꾸로 여기에 소리를 내면 여기에 종이가 붙어 있으면 종이 떨겠죠. 종이 떨면 자석 속에서 떨면 뭐가 생깁니까? 자석 속에 코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코일이 뭐 생기죠? 전류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다 거꾸로 전압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전압을 측정하는 걸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그 종이를 붙여서 얘를 떨게 하면 거기에 여기 전압이 생깁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거꾸로 얘는 아까 전압에 의해서 요 pS라는 것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얘는 소리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 거꾸로 전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면 얘는 떨림에 의해서 전압이 나오고 떨림에 의해서 전압이 나오는데 아까 임피던스 따져보면 얘는 임피던스 어떻습니까? 작고 얘는 임피던스가 크죠. 그럼 생각해보면 제가 방금 소리를 내서 전기신호 바꾸는 게 뭡니까? 이거 마이크. 그다음에 전기신호를 넣어서 소리 나는 게 뭡니까? 스피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음향 이런 기기에서 음향기기 그 낙원상가 같은 데 가서 이 마이크 꽂는 게 딱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아무 마이크나 다 맞출까요? 아무 마이크나 꽂으면 될까요? 이거는 조금 전자회로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나온 김에 마이크 꽂으면 다 될까요? 여러분 이제 수업 방금 배웠으니까 내가 쓰는 마이크가 임피던스가 로우인지 하이인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요 마이크 꽂는 거 앰프도 로우인지 하이인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임피던스가 로우입니까? 그러면 로우인 임피던스는 우리가 코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움직이는 마이크고 하이 임피던스를 가진 마이크는 속에 piezo라는 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면 딱 열었을 때 소리 나는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못 봤어요? 카드를 보낸 적이 없어서? 그때 강매당했어요? 어디서 강매? 약간 학교에서 뭐 불우이웃 불효도끼야. 그 예전에 그 카드가 열면 음악 나오는 이런 거 있죠. 얘는 되게 얇아야 되잖아요, 그죠? 얇아야 되니까 그런 데는 코일이 못 들어가잖아요. 코일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얘는 piezo를 써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경 닦는 거 있죠? 안경 그 세척기. 안경 안 낀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경제가 이 안경 넣어서 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지 하는 게 뭐냐면 초음파 세척기죠. 그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게 20kHz를 넘는 게 초음파잖아요, 그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kHz 넘는데 걔도 AC를 흔들어주면 물이 막 떨립니다. 이렇게 떨리면서 깨끗이 씻어주는데 그 초음파 세척기도 속에 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전력 소모가 작아서 이 광석 라디오의 출력으로 이어폰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어폰인데 얘를 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 거꾸로 신호가 나오겠죠. 전기 신호가 나오겠죠. 그죠? 어떠한 마이크든 거꾸로 소리를 지르면 원래 전기 신호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 있죠. 스피커. 원래 따지면 스피커도 소리를 많이 지르면 걔도 마이크를 쓸 수 있겠죠. 단지 효율이 이제 입력에 대해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 소리에 대해서 입력이 많이 나오는, 전압이 많이 나오는 거, 그 설계에 따라서 그 상이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AC 신호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림을 줬을 때 얘가 자석 속에 코일이 막 진동하면 약간 전압이 조금씩 막 바뀌는 요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보는 것처럼 이런 원리로 이제 이런 이어폰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이오드 회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 읽어볼래요 한번? 소리내 시작. 입력 전압을 받아 출력 전압의 수준을 바꿔주는 경우 일렉트로닉 스위치 일정 전압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끊기는 회로. 네, 보면 레벨 시프터라고 한 회로가 있고 그다음 일렉트로닉 스위치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벨 시프터는 느낌 항상 어떤 전압을 일정한 전압만큼 낮춰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어떤 레벨의 입력 신호를 출력 전압의 어떤 레벨로 바꿔주는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다이오드 회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V in이고 이제 V out이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V in과 V out은 V out인데 여기다가 제가 커런 소스를 한번 달아주겠습니다. 이걸 잠깐만요. 이거를 이런 상황하고 제가 그림을 다르게 또 그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V out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D1이고 VD1입니다. 전압 켜졌을 때 VD1만큼 떨어진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레벨을 바꿔주는 거라면 여러분 이거는 커런트 소스입니다. 표현이 커런트 소스거든요. 커런트 소스인데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류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이 커런트 소스를 그냥 원래 복잡한 회로로 원래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전류를 이렇게 빼고 있다. 자, 커런트를 빼는 거거든요. 영어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느낌에 커런트 빼주는 거. 뭐요? 드레인? 드레인 좋은 아이디어죠. 커런트 물이 빠지는 거 어디죠? 싱크. 네, 커런트 싱크입니다. 커런트 싱크면 이 전류가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죠. 그죠? 여기서 오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커런트 소스를 계속 이렇게 전류를 해주면 V in에 대해서 V out은 여기가 이제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로 쓸 수 있으니까 다이오드 온만큼 전압이 인에서 딱 떨어진 전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 소스를 달아줬을 때 V out은 V in에 대해서 V 다이오드 온만큼의 전압을 레벨을 바꿔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입력 출력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T에 대해서 V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를 커런트 소스를 다이오드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를 켰다 껐다 온 오프 이렇게 했으면 커런트 소스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게 지금 요거를 클락을 이제 우리가 요 지점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클락, 여기 제가 클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클락을 표현했고 입력이 부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요 최대치에서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전류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여기 클락이 들어온 쪽은 여기서는 ON입니다. 다이오드가. 근데 클락이 오프거든요. 근데 이게 ON과 오프, 얘는 오프, ON, 오프인데 여기서 오프, ON, 오프 이런 된 상태인데, ON일 때는, 전류가 흐를 때는 아까 출력이 V인에 대해서 컨스턴트한 ON 전압만큼 떨어진 전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력 전압은 이렇게 이렇게 쭉 이래 올 겁니다. 이래 이만큼 떨어진 전압이 올 겁니다. 이렇게 오다가 전압이 이러다가 무한대로 내려올 수 있나요? 이게 오다가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오면 요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다이오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압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다이오드가 ON일까요? 오프일까요? 오프죠. 이게 전압이 내려가면 오프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이상 내려가면 오프가 딱 되면 얘가 오프가 되면 이 V인에 대해서 Vout은 오프가 되면, 저 그림을 조금 잠깐만요. 그림을 완전히네. ON이 되면 오프가 되고, 잠깐만요. ON 잠깐만. 아이고.